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취지 아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IT 강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없애버리고 삽질 경제에 주력한 바람에 IT 경쟁력 순위가 대한민국이 2007년 3위에서 2008년 6위, 2009년에는 16위까지 절약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1.8%에 불과합니다. IT 강국이. 아바타와 아이폰과 스마트폰의 새로운 흐름에 뒤처져 있습니다. 맨날 4대강 사업 세종시 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언제 이게 IT에 발전하겠습니까? 뒤늦게 이제 1조 원 추가 투입한다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부 고갈시켜야 됩니다. IT 강국에 맞게 정통부를 고갈해서 IT 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원스톱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총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폭망하고 보수가 바뀜에 따라 이 말이 바뀐다. 마치 국회의원 전체를 표나의식에서 소신과 달리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유정복 국회의원이 질의한 대로 책 서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일관성을 강조했던 총리가 총리 자리에 눈이 어두워서 바로 국학 아세안 표본이 바로 자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행복도시를 찬성했던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이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반대만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지적해야 될 말을 국회에 와서 왜 떠들고 있습니까?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닙니까? 난 좀 고장난 사람 같았어요. 어제 정운찬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총리 자리에 눈이 어두 학문적 소신을 버린 총리, 공무원 자리에 유지하고자 영혼이 없는 공무원 권태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시점에 국회에 와서 보수가 바뀌니까 정치인들이 입장을 바뀐다. 이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종시 문제에 비효용적인 측면이 없겠습니까? 모든 국가 정책이 100% 숨기는 0% 역기능한 정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저희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음악대학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주 LCD 공장 만드는데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당시 경제부총리로 열심히 뛰지 않았다면 손학규 지사와 함께 파주 LCD 공장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도권이 규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규제,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 고심 끝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총리가, 일개 총리가 와서 이렇게 국회의원 전체의 헌법기관의 결단을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오만 방장 이길 데 없는 총리 아닙니까, 정말? 전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앉아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1시간 거리 과천과 KTX 1시간 10분 거리가 국가가 망할 정도의 문제입니까? 서울 중심의 사고 아닙니까? 부산에서는 더 오기가 가깝습니다. 충북에서, 전주에서 행정 서비스를 보다 근거리에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과 뉴욕의 거리가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 더 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을 볼 때 동부, 워싱턴과 뉴욕은 같은 동네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인프라가 발전되면 하나의 거대한 도시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과 부심의 기능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고려시대에 무슨 묘청 서경천도도 아니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거? 요즘에 도요타가 리콜 사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프리우스도 리콜한다 그럽니다. 이 엠비우스도 리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브레이크가 없어요. 정참 리콜하십시오, 리콜.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어제 답변한 거 보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다수결 강조하는 이 정권이 다수결 빨리 합시다. 다수결로 지금 국회가 다 반대하잖아요. 김영우 장 빨리 직권상정하세요, 직권상정. 법안 빨리 제출해가지고. 아니, 다수결 표결하자며 왜 표결 이렇게 늦추고 있습니까? 빨리 법안 제출하고 김영우 장 직권상정해서 다수결로 빨리 결정해서 공론 분야를 종식시킵시다. 이래가지고 쓸데없이 나라 그렇지 않아 바쁜 마당에 이걸로 이렇게 몇 달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MB에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정우찬 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관련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정 총리는 얼버무리고 건너뛰고 생략하고 모순되고 이런 답변을 일관해가지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시 원안건설을 백지화하는 데 대한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직을 내놓기 전에는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사과를 한답시고 해놓고는 지금 세종시 건설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 추진을 수정하는 것은 행정업휘 효율과 자족 기능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몇몇 재벌들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가지고 원형지를 분양시켜서 재벌에게 특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벌 특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된 수정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 국민을 상대로 속이고 있냐 하면은 첫째로 이 세종시 원안이라는 것은 2006년 1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만은 2009년 1월 9일까지 4번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확립을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속 개선이 되어 왔는데 그것도 2008년 8월 달하고 2009년 1월 9일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원안에 대한 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2006년 11월 달에 만들어졌던 세종시 원안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개선을 해서 폐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 1월 9일 날 만들어진 원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원안, 이렇게 만들면은 50만 인구를 갖춘 자족 기능이 충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된다고 호언했던 그 원안을 이제 와서 폐기를 하면서 마치 2006년 11월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원안을 폐기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족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원안에는 6.7%의 자족용지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9일 계획이 변경된 내용에는 자족 기능이 11.5%입니다. 이 세종시 전체 토지 중에서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빼고 나면은 15.5%가 사실은 자족 기능 도시입니다. 이런데 도대체 6.7%라는 이 자족 기능의 개념은 국토해양부 규칙에 자족 기능의 도시하고도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원형지 분양을 하고 원형지 분양은 토지 조성가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국민 혈세로 지금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왜 세종시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가 그렇게 되면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산단에 대해서도 원형지 분양을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